투사 대처법. 오해받는 고통, 투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순수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치 전체 진실을 아는 것처럼 단정 지을 때 말입니다. 너 지금 나 무시했지?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는 거 다 알아.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상대방은 자기 머릿속 결론을 절대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현상의 이름을 붙여볼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상황을 현명하게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본론 투사의 정의. 먼저 투사가 정확히 뭘까요? 심리학적 정의.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안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떠넘기는 것.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솔직히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일은 안 하고 있죠. 내 안의 무책임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무의식은 아니야.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준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상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불안을 상사에게 던져버림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투사는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내 내면의 생각, 감정, 동기를 마치 팩트인 것처럼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상대는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판결을 내린 판사처럼 행동합니다. 마무리.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늪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왜 해명이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투사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는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라색 코끼리와 싸우지 마라. 도입.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거실에 보라색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이 코끼리는 여러분 눈에만 보이고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야, 코끼리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 라고 소리 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신의 현실을 부정당한다고 느껴서 더 강하게 방어하지 않을까요? 본론 투사는 상대방의 주관적 진실. 투사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뒤집어 씌울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실제하는 진실입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 현실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이 팩트인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객관적 현실을 두고 싸우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대봐.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대화는 끝없는 도돌이표가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기게 되죠.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엔 코끼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너에게는 코끼리가 보인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사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관적 세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너 나 무시했지? 라고 할 때 내가 언제? 라고 방어하는 건 상대방의 게임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현실과 나의 현실 사이에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투사가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선물.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이걸 배움의 기회로 삼자고 하면 지금 장난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투사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본론 1. 오해를 견디는 힘. 첫 번째, 나는 오해받는 것을 얼마나 못 견디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 말을 곡해할 때 즉각 반사적으로 끼어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라며 말을 잘랐던 경험이 있나요? 오해받는 불편함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와 힘이 있다. 상대방이 헛소리를 할 때 즉각 방어 기제를 멈추고 그 불쾌한 기분을 그냥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히려 상황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론 이관계의 권력 역학.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관계의 역학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끊임없이 권위자나 비판자로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부정하고 당신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며 전전긍긍한다면 이는 당신을 이상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면 당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맹점과 갈고리.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면 당신은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너무 차가워라고 느낀다면요.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진심과 밖으로 표현되는 당신의 태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마음이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겁으로 오해했을 수 있죠. 타인의 투사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전 대화법 1&2. 이 대화법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실 공방에서 빠져나와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는 분리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전략 1. 나에게는 와닿지 않네. 첫 번째 필살기 문장입니다. 상대가 너 지금 나 무시했지? 라고 쏘아붙일 때 그 말은 나에게 와닿지 않네. 혹은 내 경험은 네가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 절대 왜냐하면을 붙이지 마세요. 아니 그게 와닿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라고 설명하는 순간 다시 늪에 빠집니다. 그냥 담백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던지세요. 만약 상대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질문을 한다는 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설명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전략 2. 멘탈 주문 내 알바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아니라 멘탈 관리용 주문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를 깎아내릴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알바 아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속 영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며 상대의 인정을 갈구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투사에 휘둘리게 됩니다. 너의 생각은 너의 것, 나의 진실은 나의 것.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멘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관계를 지키는 이중구속 대화법 앤드 경계 설정. 도입. 앞의 방법들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면 따뜻하지만 단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략 3. 이중구속 드러내기. 상대방이 끊임없이 내 감정을 곡해할 때 내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해. 너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느끼지도 않은 감정을 느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 나는 너랑 거짓말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상황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멈칫하게 됩니다. 전략 4. 최후의 수단 명확한 경계 설정.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강요한다면 이제는 협상이 아니라 경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대화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혹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정 짓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침범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보여주세요. 요약 및 제언. 오늘 배운 4가지 대처법. 1. 설명하지 말고 나에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기. 2. 남의 생각은 내 알바 아니다라고 멘탈 잡기. 3. 거짓말을 강요받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4. 내 내면을 존중받지 못하면 대화 중단하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의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투사가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은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믿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방법들은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나 오해에 휘둘리지 않는 훨씬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조언 반복해서 투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오해를 당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투사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책서문이었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고통받는 심리적 현상으로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투사할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투사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사실처럼 믿는 상황이다.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관적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나와 그들의 현실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투사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이해와 배움의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을 얻는다. 인간은 오해를 받는데 민감하고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 방어 기제를 멈추고 불쾌한 감정을 느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관계의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나를 권위자로 만들거나 내 인정을 갈구할 때 그들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 사람마다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면 내 진심과 태도 간의 불일치가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해.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라고 조언해. 첫 번째 대화 전략은 상대의 말에 대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라고 담백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 두 번째 전략은 상대가 나를 비난할 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멘탈 주문으로 나를 방어하라고 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잘못 이해할 때는 솔직하게 나의 곤란한 상황을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지 않은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받는 상황에서 그 모순을 짚어주는 게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강요한다면 경고를 주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모든 대처법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이 방법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더욱 단단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